고관절 통증의 원인과 지켜야 할 섭생법까지 강의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자세한 치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60세 여성이 2년 전서부터 우측 고관절 통증이 심하다고 내원하였습니다. 심한 경우는 우측 종아리 측면을 따라서 발가락까지 아프고 저리고 누우면 더 아프다고 했는데요. 허리 다리가 아픈데 처음에는 고관절이 아파서 걷지를 못할 정도였는데 너무나 아파서 앉아서 엉엉 울 정도로 심하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관골이 크게 발달한 점, 또 60대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진맥을 했는데 간허증과 음허증을 보호해주는 한약을 투여 후에 통증이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간허증, 음허증이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무슨 뜻인가요, 박사님? 이 여성은 60대 여성이고 갱년기 장애라 해서 조혈 증상이 심할 수 있는 그런 연령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혈 증상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면 전신이 건강이 좋아지면서 불편해하는 통증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간허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열이 났다 식었다 하면서 땀이 나면 진액이 고갈되면서 고관절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60대면 그렇지 않아도 진액이 고갈되는 나이인데 조혈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증상이 더 심해져서 앉아서 엉엉 울 정도로 통증이 심했던 것인데 이러한 간허증과 음허증을 치료해 주니까 고관절의 통증과 다리의 다른 통증까지 같이 좋아졌던 경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음허증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음허증은 한마디로 뼈골 빠지게 일해서 음혈이 부족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다양한 불편을 얘기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그러지 않아도 생리가 끊어지고 진액이 고갈되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말 힘들게 일을 하면 진액이 더욱 고갈되어서 고관절 통증이 나타나기가 쉬운데 바로 음허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음허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고관절 통증과 허리 엉치의 통증, 심하면 다리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골이 나온 여성 중에는 너무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농담으로 일복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진액이 고갈되어서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는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허한 사람들은 대개 관골이 나온 여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진액이 고갈되면서 생기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액이 고갈되면 눈도 뻑뻑해질 수가 있고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음허하다는 것은 진액이 고갈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환자 같이 엉치의 통증, 고관절의 통증, 꼬리뼈의 통증 이런 것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이 허하면 소변에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소변을 자주 보거나 오줌 소태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후가 되면 이상하리만큼 피곤을 많이 느끼고 특히 오후 2, 3시가 되면 피곤해서 어쩔 줄 모르고 한숨 자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대개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나면 금방
생기가 돋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음어증 환자는 불편하긴 불편한데 검사상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관골이 나온 것과 나타난 증상, 맥 등을 종합해 볼 때 음어증이라고 판단되어서 치료를 해 주었는데 너무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 밖에 또 나타난 증상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젊어서 남편이 술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몹시 받았답니다. 이 스트레스도 바로 진액을 말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입안이 허는 현상인 구내염이 자주 생겼고 특히 본인은 인삼 제품만 먹으면 구내염이 심해진답니다. 인삼 제품은 기를 돋구는 약이죠. 음이 허하다는 것은 혀를 돋궈야 되는데 혀를 돋궈야 될 사람이 기를 돋구면 구내염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내염이 심할 때는 안구 건조증도 있었고 손톱이 잘 부러졌으며 오후 피곤하고 한 끼만 굶어도 힘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간허증의 조혈 증상을 치료하고 음어증을 치료하는 한약을 투여했는데 고관절이 너무나 아파서 엉엉 울 정도로 심했었는데 이러한 모든 증상들이 함께 치료되었습니다. 네, 조혈 증상과 관골이 튀어나온 생김새를 통해서 이 음허증, 간허증을 진단하고 고관절 통증을 치료한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이번엔 어떤 사례인가요? 네, 혈림증을 치료해주고 고관절 통증을 치료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혈림이라는 것이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피가 섞여 나오는데 약간의 통증이 동반되는 것을 혈림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특징적으로 10년 전서부터 오줌 소태가 자주 났었는데 연세는 52세의 여성이 되겠습니다. 소변에 염증이 자꾸 재발해서 큰 병원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생식기도 가렸고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증상이 자꾸 재발한다고 했습니다. 6년 전에는 방광에 혹을 띄어내는 수술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술 뒤에도 증상은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네, 보통 수술은 마지막 선택지인데 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재발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근본 치료가 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수술해서 병이 더 심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면 그만큼 그 부위를 원상 회복하려는 그러한 작용을 자꾸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증상만 없애주는 그러한 치료지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줌 소태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치료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인데 수술로서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잘 치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의학적 관점으로 병을 어떻게 판단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렇게 고관절 통증이나 오줌 소태 외에도 어떤 증상들이 발생을 했나요? 네, 이분은 이제 서해부 이렇게 배 아랫배하고 허벅지 사이를 서해부라고 그러죠. 이 서해부가 통증이 있어서 앞바다리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혈뇨가 있고 그런데 소변을 보면 붉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멸 현상이죠. 소변에 피가 약간 섞여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발꿈치 통증과 발이 무거운 증상이 있었습니다. 또 여름이면 발에서 열이 나고 발이 순환이 잘 안 되는 듯한 이러한 느낌이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한 건조감과 생리통, 갈색과 흰색의 냉, 생리통과 갈색의 흰색의 냉이 이렇게 동반된다고 그랬어요. 생식기의 뾰루지 이런 것들은 특히 성생활 후에 더 자꾸 재발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멍이 잘 드는 피부, 또 등에 심한 땀, 꼬리뼈의 골절, 꼬리뼈가 이상하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골절이 됐다고 그랬어요. 정수리의 탈무 현상,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새치가 빨리 났다고 그랬고요. 손톱이 얇아졌기는 했는데 부러질 정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밤에 심해지는 다리의 저림, 여름에도 핫백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발이 시린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환자분의 여러 증상들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진단과 치료 방법 궁금한데요. 네, 이 여성은 혈뇨가 있으나 소변에 빨갛게 이런 색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자멸 현상이라고 그래서 검사상에만 나오는 겁니다. 여성치고는 코도 크고 갸름한 미인형인데 얼굴이 돌출된 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코가 크면서 얼굴이 이렇게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화가 많죠. 좀 예민합니다. 자기 주장이 좀 강합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은 화에 의해서 병이 올 가능성이 많은 체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미인이다. 이것도 화입니다. 네. 말하자면 이쁘게 생긴 사람은 좀 까다로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화로 봅니다. 그래서 려하다. 려하다는 건 아름답다, 이쁘다 이러는 거예요. 장미가 보면 가시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화에 의해서 피가 분출되는 겁니다. 소변으로 또 가래로 나오기도 하고 피부에 멍이 잘 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화에 의해서 피가 새는 현상입니다. 눈으로 터지기도 하고 코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성은 소변으로 자멸 현상으로 나왔던 것이죠.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혈림에 의한 오줌 소태를 보고 사물탕 가감방을 투여하니 그렇게 고생하던 오줌 소태와 서해부인 고관절의 통증이 좋아진 것입니다. 네, 고관절 통증의 치료 사례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 남겨두고 있는데요. 박사님, 이번엔 어떤 사례일까요? 네, 49세 여성인데요. 얼굴이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고관절의 통증이 나타나는데 우측 무릎과 고관절이 곰듯이 욱신욱신 쑤신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런데도 이것이 오래됐는데도 치료가 되질 않는 거예요. 환자는 평소에 허리와 고관절이 아프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분에게는 음양 기혈을 돋궈주는 감이 십전대보탕을 투여했는데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얼굴이 둥글다는 게 이 체질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단서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또 그 밖에 어떤 생김새가 단서가 됐을까요? 네, 얼굴이 둥글 뿐만 아니라 뼈가 굵게 생겼고 입이 좌우가 이렇게 대충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얼굴은 약간 이렇게 하만형입니다. 아까 돌출된 형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하만형이에요. 얼굴이 하맣다는 것은 배가 차다, 몸이 차다. 또 입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비위에서 운행작용이 잘 안 된다. 비위에서 운행작용이 안 되니까 어때요? 관절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분과 통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나이가 49살이라는 점입니다. 49세면 이미 거의 노쇠 현상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보면은 여성들이 77, 49, 49살을 전후해서 생리가 끊어집니다. 폐경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49세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진액이 고갈되고 음양 기혈이 쇠해질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모습과 나이와 나타난 증상을 보아서 음양 기혈을 돋궈주는 가미십전탕을 투여했는데 좋아진 것입니다. 맥도 80맥, 88맥을 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치료 결과와 원리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분은 아까 얼굴이 둥글다고 그랬어요. 또 나이가 49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십전 대부탕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이 둥근 형들은 기본적으로 잘 맞는 약이 감히 십전탕입니다. 기본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약을 쓰면 음양 기혈을 돋궈서 순환도 되게 하고 관절의 순환도 되게 해서 진액을 쳐주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투여한 것인데요. 물론 이렇게 얼굴이 둥근 사람이라고 모두 다 이 약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조건들, 나타난 증상들, 맥을 보아서 이 약이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양 기혈을 돋궈서 진액을 보충해 서해부의 고관절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약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너무 통증이 심했다는 것은 오래 경과되었고 통증이 조금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했기 때문에 병이 심해져서 곰듯이 심하게 아프고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할 정도로 병이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그 한약이 정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은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고관절 통증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